이수연은 그날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다. 결혼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 한 회장.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 그는 수연을 가만히 바라봤다. 후회 안 하겠나? 수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안 합니다. 거짓말이었다. 이미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병원. 아버지. 수연아 미안하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숨 쉬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서류. 빚. 수십억.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수연의 삶은 무너졌다. 방법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다. 회장님 제안입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자신의 삶을 거래하기로 했다. 결혼, 조건, 대가.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혼인계약서입니다. 수연은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서류를 넘겼다. 결혼기간, 비밀유지, 재산 조항, 그리고 마지막, 배우자의 상태에 대한 이해 및 책임. 상태요? 도련님은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그 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한 회장이 말했다. 그래서 필요한 결혼이다.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사인을 했다. 그 순간 이수연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결혼식, 화려했지만 차가운 분위기. 사람들은 속삭였다. 갑자기 결혼이래. 회장 아들. 저 여자는 누구야? 수연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한 사람만 보고 있었다. 한재현. 오늘부터 남편. 하지만 그는 수연을 보지 않았다. 손도 잡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고 조금 두려웠다. 그리고 밤. 신혼 첫날. 넓은 방. 조용한 공기. 수연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이 열렸다. 재현이 들어왔다. 천천히 걸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재현이 말했다. 당신.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거짓말 싫어합니다. 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여기 온 이유. 그리고 돈 때문이죠. 그 말. 숨이 막혔다. 도망칠 수 없는 말이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현이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이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 싫어서. 그 말은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재현은 침대 반대편에 앉았다. 거리를 둔 채. 계약 지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같은 공간, 다른 마음. 그게 두 사람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수연은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문이 열렸다. 재현이었다. 이미 준비된 모습. 출근합니다. 짧은 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가기 전 잠시 멈췄다. 아침 드세요. 어색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말. 문이 닫혔다. 수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결혼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 후 며칠. 이수연의 하루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넓은 집.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식사. 필요 이상의 말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한재현. 그는 늘 일정한 거리에서 존재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함께 산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타인. 그게 가장 정확했다. 식사하세요. 오늘 늦습니다.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재현의 말은 짧았다. 틀리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수연은 그 거리감이 더 불편했다. 차라리 싸우는 게 낫다고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재현이 들어왔다. 조용히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수연이 말했다. 오늘 회사 가세요? 네. 짧은 대답.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재현의 손이 멈췄다. 왜요? 궁금해서요. 재현은 잠시 망설였다. 사람 많아요. 괜찮아요. 잠시 침묵. 10분 뒤 출발. 그날, 수연은 처음으로 재현의 세계를 봤다. 회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긴장된 분위기. 그 속에서 재현은 달랐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직원이 당황했다. 수치 안 맞습니다. 다시 하세요. 짧고 정확한 말. 감정은 없었지만 흔들림도 없었다. 수연은 생각했다. 이 사람 약한 사람이 아니야. 그날 오후. 옥상. 수연이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왜 따라왔어요? 궁금해서요. 뭐가? 당신이요. 재현의 시선이 멈췄다. 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소리 많으면 힘들어요. 사람 표정 이해 어렵고요. 거짓말 싫어요. 수연은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 피합니다. 그 말. 익숙한 고독이었다. 수연이 말했다. 그래도 혼자는 싫다고 하셨잖아요. 재현이 잠시 멈췄다. 네. 그럼 저랑 있어요. 재현의 눈이 흔들렸다. 왜요? 수연은 말했다. 혼자 있는 사람 알아요.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저도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혼자가 얼마나 힘든지.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 공기가 달라졌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균열은 다른 곳에서 시작됐다. 그날 저녁 식탁. 한 회장이 앉아 있었다. 적응은 되나? 네. 재현이는 어떤가? 조용하세요. 그때 요즘 상태는 김 실장이 말했다. 안정적입니다. 발작 줄었고 수면도 개선됐습니다. 수연의 손이 굳었다. 발작, 수면. 그녀가 몰랐던 말들. 한 회장이 말했다. 좋아. 그리고 수연을 봤다. 역할은 잘하고 있군. 역할이요? 재현이 옆에 있는 것. 그게 내 역할이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걸.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다. 나는 뭐지? 그때 앉아요? 재현이었다. 그냥 생각 좀 했어요. 재현이 말했다. 울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조금요. 처음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 거짓말 안 해서 좋아요. 그 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내 아버지 만났어요? 네. 무슨 말 했어요? 역할 얘기요. 재현의 손이 굳었다. 그리고 미안해요. 왜요? 당신도 여기 묶여 있으니까. 그 말.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 괜찮아요. 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혼자인 것보다 낫잖아요. 그 순간 재현의 눈이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표정이 달라졌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다. 거리의 균열이 아니라 마음의 균열. 그리고 그 틈으로 조금씩 서로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 몰랐다. 이 결혼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곧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된다는 것도. 그날 이후 이수연은 이 집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완벽했다. 넓고 조용한 저택.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한재현. 그의 삶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순서로 움직였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바로 멈췄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 수연은 작은 변화를 눈치챘다. 반찬이 바뀌었다. 사소한 변화. 하지만 그 순간 재현의 손이 멈췄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돼 있었다. 그리고 숟가락이 내려갔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재현 씨? 그때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게, 하지만 점점 더 크게. 숨도 점점 거칠어졌다. 그는 자신 안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수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비켜. 차가운 목소리. 한 회장이었다. 김 실장이 빠르게 다가왔다. 도련님, 재현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더 굳어졌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방으로 데려가. 재현은 그렇게 끌려가듯 나갔다.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떨리는 손, 거칠어진 숨,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 말. 그때 문이 열렸다. 재현이었다. 수연이 일어났다. 괜찮아요? 잠시 침묵. 미안해요. 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왜요? 놀랐죠.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팠죠. 그 말. 재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네. 수연은 그의 옆에 앉았다. 괜찮냐고 안 물어볼게요. 아팠죠.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이해였다. 그날 이후 수연은 알게 됐다. 이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지. 이건 편안함을 위한 집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집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재현이 있었다. 며칠 뒤 수연은 서재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지금이 적기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 수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상태 안정됐습니다. 더 늦으면 변수 생깁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 알고 있다. 김 실장이 말했다. 사모님이 계속 개입하면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 단어. 계획. 수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한 회장이 말했다. 그럼 정리해라. 정리. 그 말. 이미 목적은 달성됐다. 이제는 리스크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수연은 그 자리를 떠났다. 숨이 가빠졌다. 뭐야? 이 결혼, 이 집, 모든 것이 달랐다. 그때 문이 열렸다. 재현이었다. 수연은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이 결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짐작은 했어요. 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왜요? 필요했어요. 사람.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재현이 말했다. 혼자 있으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이해했다. 이 결혼은 사랑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다. 누군가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선택의 일부였다. 하지만 수연은 말했다.
그래도 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다르죠? 그 말. 재현의 눈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수연은 느꼈다. 이 관계가 처음과 달라졌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도. 그리고 그 진실이 곧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된다는 것도. 그날 이후 이수연은 더 이상 이 집을 믿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정해진 식사, 정해진 시간, 정해진 말들, 그리고 정해진 관계. 이 결혼은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만들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그날 아침, 수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수연의 눈이 멈췄다. 아버지? 아버지는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다. 수연아. 그 목소리는 이미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수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작게 웃었다. 이제 괜찮다. 그 말 이상하게 낯설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빚은요? 그리고 이미 다 해결됐다. 그 순간 수연의 심장이 멎은 것처럼 멈췄다. 뭐요? 아버지는 시선을 피했다. 결혼하기 전이었어. 수연의 손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다 갚아주셨다.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이 결혼을 선택한 이유, 버텨온 이유,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수연은 한 걸음 물러났다. 숨이 막혔다. 그럼 저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을 나왔다. 복도, 차가운 공기, 속인 거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분노가 올라왔다. 처음으로 이 결혼, 이 집, 이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속였다.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한 회장이 앉아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녀왔나?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한 회장의 시선이 올라왔다. 뭘 말인가? 빚. 이미 다 갚으신 거. 정적.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왜 속이셨어요? 한 회장이 말했다. 필요했으니까. 저를 이용하신 거네요. 그렇다. 그 한마디. 수연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한 회장이 말했다. 재현이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 그게 전부다. 수연은 웃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사셨어요? 그 말. 한 회장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그건 내 선택이었다.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래도 선택은 내가 했다. 그 말은 잔인하게 정확했다.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때 그만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재현이었다. 수연이 돌아봤다. 재현은 서 있었다. 평소와 다른 표정. 수연 씨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한 회장이 말했다. 너는 빠져 있어라. 아니요. 재현은 말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왜 결혼시키려 했는지, 왜 이 사람인지.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선택했습니다. 내가. 그 말. 수연의 가슴이 흔들렸다.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나아서.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다.
한 회장이 물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달라졌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다릅니다. 수연을 바라봤다. 나를 사람으로 봅니다. 그 말. 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한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래서 이 결혼 유지하겠다는 건가? 그 순간 수연이 먼저 말했다. 네. 재현이 그녀를 봤다. 수연은 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혼 안 합니다. 이유는? 수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재현을 한번 보고 말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 말. 공기가 달라졌다. 한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가도 된다. 그날 이후 이 집의 균형은 완전히 바뀌었다. 수연은 더 이상 역할이 아니었다. 그리고 재현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편이 되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이제 진짜 선택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억누르기 위한 침묵이었다면 지금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었다. 이수연은 더 이상 이 집에서 역할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존재도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한재현 역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있었다.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며칠 뒤 수연은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았다. 잠깐 뵙고 싶습니다. 짧고 단정한 말. 거절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 김 실장은 이미 와 있었다. 앉으시죠. 수연은 말없이 앉았다. 커피 향이 퍼졌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김 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혼을 권유드립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다. 수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실장이 서류를 꺼냈다. 이미 채무는 전부 정리됐습니다. 사모님께서 이 결혼을 유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 차갑고 명확했다. 수연은 그 서류를 가만히 바라봤다. 자신이 이 결혼을 선택했던 이유. 그 이유는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래서요. 조용한 질문. 김 실장이 말했다.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 말. 자유. 수연은 작게 웃었다. 처음부터 자유는 없었잖아요. 김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수연이 물었다. 재현 씨는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 수연의 눈빛이 천천히 변했다. 왜죠? 김 실장이 말했다. 도련님에게 중요한 건 안정입니다. 변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했다. 이 집에서 항상 들어왔던 말. 사람이 아니라 상태로 보는 말.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에요. 김 실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 상태 아니고 사람입니다. 잠시 정적. 카페 안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수연이 말했다. 이혼 안 합니다. 단단한 말. 흔들림이 없었다. 김 실장이 잠시 수연을 바라봤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혼자 두기 싫어서요. 그 말.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혼자였던 시간.
버텨왔던 시간. 그리고 재현의 눈. 그날 밤 혼자 있는 거 싫어서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김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건 설득이 아니라 인정에 가까웠다. 그날 밤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정적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거실. 재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재현의 눈이 조금씩 흔들렸다. 무슨 일 있었어요? 수연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재현의 몸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재현 씨. 그가 조용히 그녀를 봤다. 저 여기 있을게요. 그 말,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왜요? 수연은 조금 웃었다. 같이 있고 싶어서요. 단순한 말. 하지만 그 어떤 설명보다 분명한 말. 재현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안에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는 말하지 못했다. 대신 눈물이 고였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건.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수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처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따뜻했다. 며칠 후 한 회장이 수연을 불렀다. 이혼 안 한다고 들었다. 네. 왜지?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사람은 버려지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잠시 침묵. 그리고 덧붙였다. 버려진 적 있는 사람 같아서요. 그 말. 한 회장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가도 된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허락. 그리고 포기.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인정. 그날 이후 집안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따뜻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차갑지도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식탁. 재현이 말했다. 오늘은 같이 드실래요? 수연은 잠시 놀랐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변화. 하지만 그 의미는 컸다. 그리고 어느 늦은 오후 재현이 말했다. 수연 씨, 고마워요. 그 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이었다. 수연은 조용히 웃었다. 저도요.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늦게 찾아온 온기. 하지만 그래서 더 깊고 따뜻했다. 인생은 가끔 묻는다.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하지만 답은 복잡하지 않다. 같이 있고 싶어서, 혼자 두기 싫어서,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수연의 선택은 더 이상 빛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 되었다.